그 책에서 봤는데 어떤 자료가 나왔는가 하면은 100명 이상의 말기암 환자들을 임상 실험을 했는데 비타민C 하루에 10g 복용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복용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100명 이상의 환자가 다 사망하는 시간이 114일이 걸렸어. 그런데 비타민C를 10g 이상 복용한 말기암 환자들은 수명이 4.2배 늘어났다. 두 번째 차로를 그런 이제 공부를 내가 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다고. 그게 뭔가 하면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어릴 때 젊을 때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은 그 평균 수명이 짧아지는 거잖아. 자기 수명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원인이 약 700m 바로 비타민C를 인간은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인간은 처음부터 비타민C를 못 만들어낸다, 그건 아니야. 인간은 비타민C를 자체적으로 다른 동물하고 마찬가지로 만들어냈는데 어느 날 그 비타민C를 못 만들어내게 됐어. 그것은 뭐 몇천만 년 전인지 인간의 조상이지, 몇천만 년 전인지 그거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시대에 안 살아봤으니까. 처음에는 신장에서 비타민C를 만들어내다가 장기가 너무 적으니까 간으로 옮겨서 만들어냈다고. 간에서 옮겨서 만들어내다가 어느 날 그 비타민C를 만들어내는 것을 중지해버렸어, 진화 과정에서. 그게 뭔가 하면은 DNA 분자 구조 중에서 L-글락노락톤이라는 것이 있거든. 그 L-글락노락톤이라는 것을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버려버렸어. 그때부터 인간은 이제 비타민C를 못 만들어내게 됐지. 계속해서 평생 살면서 거의 감기에 걸려서 산단 말이야. 근데 비타민C를 만들어내는 동물들은 거의 감기에 걸리지 않아요. 또 감기에 걸려도 간에서 더 많은 비타민C를 만들어내서 감기를 없애버려. 근데 인간은 그렇지를 못해. 그리고 패스트병으로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고, 또 스페인 독감으로 약 5천만 명의 인간이 또 사망했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인간이 비타민C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그런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가 많이 나왔겠나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그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하고 영국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왼쪽 두 번째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했거든. 근데 그때 영국이 지배하게 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그게 뭔가 하면은 조선업이 발달되면서 뭐 4개월 5개월 이렇게 배를 타고 몇 척씩 해서 탐험도 나가고 전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가면은 전부 다 사망해서 돌아와. 젊은 군인들이 전쟁에서 사망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괴혈병이라는 것 때문에 사망을 하는 거야. 그럼 그 괴혈병은 뭐냐? 바로 비타민C 결핍이라. 그것을 전 세계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괴혈병을 막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야. 알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뭐 실험을 했겠지. 뭐 한쪽 그룹은 사과를 주기도 하고 뭐 수많은 것을 이렇게 뭐 해봤지만은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효과가 없었는데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영국 그 황실의 린드라는 의사야. 이 의사가 비타민C가 괴혈병을 고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영국에 보면은 선장 중에서 쿡 선장이라고 있어. 웬만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야. 쿡 선장이라고. 이 쿡 선장이 배를 뭐 5척 6척 이렇게 몰고 항해를 나갔단 말이야. 항해를 나가서 몇 개월을 항해를 하고 돌아왔는데 사망자가 딱 1명 발생했어.
오른쪽 방향. 그것도 괴혈병이 아니고 다른 병으로 사망을 한 거예요. 괴혈병은 한 명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괴혈병이 안 걸렸느냐. 국선장은 항해를 하다가 육지에 도달하면은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신선한 야채, 왼쪽 과일 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상당히 구해가지고 선원들한테 먹였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비타민 C가 있는 거야. 소량이지만은 아주 작은 잠시 후 양이지만은 왼쪽 그것을 고속도로. 이제 생거로 그냥 주의하십시오. 먹으니까 요리하지 않고 과일 같은 거는 먹잖아. 채소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사망을 안 하고 왔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영국의 그 아까 이야기했던 린드라는 의사야. 그 영국에서는 그것을 뭐로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자기네들이 비밀 병기야. 다른 나라에 알리지 않은 거야. 않고 나폴레옹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부 다 나폴레옹이 이긴다고 생각을 했지. 그런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단 말이야. 그때는 뭐 휴대폰도 없고 이런 뭐 정보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영국이 만약에 전쟁에서 지면은 그 국채는 어떻게 돼? 종이 조각이 되는 거야. 휴지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전쟁에 어느 나라가 이기느냐에 관심이 많았는데 다들 나폴레옹이 이긴다고 생각을 했지. 근데 결과는 영국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속 전쟁 비밀 무기로 가지고 있다가 얼베르토 센트 제레제라는 의사가 나타나 가지고 비타민 C에 대한 효능을 논문으로 발표하게 돼. 그러면서 비타민 C가 전부 다 퍼져버렸단 말이야. 그 괴혈병을 고친 비타민 C는 아주 작은 양이야. 손톱 위에 올려놓을 정도로 작은 양을 복용을 했는데도 괴혈병이 다 고쳤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의사들이 착각을 한 거지. 아, 괴혈병을 아주 소량의 비타민 C로 괴혈병을 고치니까 다른 병도 소량으로 고칠 수 있겠구나.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2km 고용량은 얼마냐 하면은 하루의 섭취량을 10g으로 잡은 거. 10g. 많게는 뭐 1년에 연간 600건씩 각종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의 임상 실험을 비타민 C로 했단 말이야. 근데 그 10g을 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병은 고치고 어떤 병은 못 고치고 막 이런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거야. 뭐 장기 다 잘라내고 재발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 제일 처음에 먹었을 때 비타민 C를 10g이 아니고 36g부터 먹었다. 하루에 36g 12g씩 해서 36g 하루에 3번. MSM도 역시 마찬가지지. 36g을 복용했어. 12g씩 3번. 그러니까 어떻게 돼? 3일 내도록 설사했어. 근데 어차피 뭐 희망이 없잖아. 사형 선고 받았으니까 그냥 먹었지. 그러니까 3일 정도 지나니까 설사가 먹기 시작하더라고. 설사도 보통 한 게 아니야. 그냥 완전히 줄줄줄줄 막 흘러내렸으니까.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몸에 그 효소라는 게 있잖아요. 효소라는 것은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단시간 내에 만들어내는 것이 효소야.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인간 몸에는 비타민 C나 MSM 이런 물질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제가 없는 거야. 우유를 처음 마시면 설사가 나잖아. 계속 마시면 설사가 안 나. 왜? 효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설사가 안 난다는 거야. 비타민 C, MSM도 마찬가지야. 인간의 비타민 C는 아예 못 만들어내니까. 체중에 관계없이 얼마나 몸이 약하냐 안 약하냐. 병이 심한 사람들은 몸에서 비타민 C를 굉장히 많이 요구한다고. MSM도 많이 요구하고. 근데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많이 요구하지 않아.
그래서 몸에 체중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몸이 건강하냐 뭐 암이 걸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비타민 C를 복용하고 MSM을 복용하는 양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괴일병을 고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혀 그렇지 않아. 괴일병은 임상을 보이는 임상 괴일병이 있고 임상을 보이지 않는 만성 괴일병이 있어. 만성 괴일병은 전혀 표가 나지 않는 거야. 임상을 안 보이니까 모르지 내가 괴일병인지 아닌지를. 그렇지만 인간은 가만히 보면은 막 어깨가 뒤에가 목덜미가 뻐근하고 뭐 어디가 아프고 원인 모르는 병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 그것이 뭐냐? 바로 괴혈병이야. 괴혈병, 만성 괴혈병. 그런데 이제 의학계에서는 그것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병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병이 오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괴혈병을 고치지 못했다고 나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라는 것은 한 30년 전쯤만 하더라도 비타민 C가 대량 생산이 되지 않았어. 대량 생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기도 귀했지만은 질이 나쁜 비타민 C는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은 전 세계인들이 비타민 C를 먹어. 그러다 보니까 이 비타민 C로 해서 뭐 비타민 C가 암을 고친다, 뭐 당뇨를 고친다, 뭘 고친다 이러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비타민 C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야. 그것이 어디냐? 바로 중국이야, 중국. 그래서 아마도 내가 확인한 거로는 몇 년 전에 중국에 비타민 C 공장이 18개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20개 이상 비타민 C 공장이 있을 거예요. 근데 비타민 C를 제조하려고 그러면은 그 공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미국의 로슈라는 제약회사가 있어. 타미플루를 만드는 제약회사지. 근데 그 제약회사에서 비타민 C를 만들어냈는데 중국 제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이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로슈에서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뭐 비타민 C 다 똑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값싼 비타민 C를 사용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로슈라는 회사에서는 아예 그만 비타민 C만 딱 떼서 영국 DSM사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도 비타민 C 공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비타민 C 공장이 없고. 그러면 비타민 C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중국산이지 전부 다. 그럼 그 원료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 제약회사에서 소분을 해서 가공을 해서 완제품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중국산이라고 표기가 안 되고 미국 제약회사로 표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산인 줄 알아. 미국산은 없어요, 비타민 C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반 사람들이나 또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값싼 제품 사용하는 거지. 그러면 그 제품이 그만큼 효과가 있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 뭐 어떤 의사들은 그것을 사용해보고 전량 폐기하기도 하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못 모르고 뭐 인터넷 뒤져서 호주 제품이야, 뭐 캐나다 제품이야, 그렇게만 알고 비타민 C를 복용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MSM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MSM이라는 것은 유황이잖아, 유황. 유황은 사람이 먹으면 죽게 돼 있어. 왜? 독소가 많아. 비소, 나트륨, 낙 이런 독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황을 만약에 독소를 제거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이 1000년을 살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아주 인체에 유용한 그런 물질인데 독소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유황을 먹어도 안 죽는 동물이 있지. 바로 오리야, 오리. 그러니까 오리한테 유황을 먹여서 약 유황 오리를 만들어. 60km 유황 오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식용으로 인간이 대신에 복용을 먹었단 말이야. 또 피부병에 걸리면 어디가? 유황 온천에 가거든. 그러니까 유황이 그만큼 좋은 거야. 우리가 뼈가 나이가 들면은 석회질로 변하거든. 뼈가 푸석푸석해지고 골다공증, 뼈에 빵구가 뻥뻥 나고 작은 그 충격에도 뼈가 부서지고 금이 가고 하잖아. 이것이 바로 그렇게 체질이 변해서 그런 거야. 그것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MSM이야, 유황, 식이유황. 그래서 그 독소를 제거해서 MSM을 만들어낸 곳이 바로 미국 버거스트롬사인데, 인간이 먹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동물이나 식물이 먹는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독소 제거가 덜 된 것들이야. 이러니까 그 원료를 가져와 가지고 소분하는 데서, 원료를 가져올 때는 분명히 다 허가받고 그렇게 해서 검증해서 가지고 들어오지만은 인체용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식물용도 같이 수입을 한다는 거죠. 그 소분할 때 어느 제품이 들어갔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참 이거 어렵다. 그래서 내가 인정하는 거 외에는 안 믿는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내 경험으로는 내가 말기암 환자고 다 정말 누구도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 그런데 이걸 복용하고 나서 감기가 걸려본 적이 없어요. 마라톤을 뛴다 이 말이 돼? 풀코스 2번이나 뛰었잖아. 이것이 뭐냐? 뼈가 튼튼하지 않으면 뛸 수가 없어. 또 더군다나 나는 폐기종으로 숨을 못 쉬고 있었잖아. 간혹 가다가 산소호흡기도 꽂고 있었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간도 60%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이 장수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비타민 C야. 두 번째가 MSM이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런 물질들이 계속 빠져나가거든. 비타민 C는 아예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음식으로도 비타민 C는 전혀 충족이 안 돼요. MSM 마찬가지야. MSM이 뭐야? 글루타치온을 만들어주는 거거든. 근데 얘네들도 열에 약하기 때문에 70도만 되면 다 없어져 버려. 산화돼 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요리해서 조리해서 음식을 만들면은 비타민 C도 없고 글루타치온도 없는 거야.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거는 뭐냐? 바로 직접 제대로 된 제품들을 복용해야 돼. 또 더군다나 얘들은 수용성이야, 수용성. 물에 녹는 애들이기 때문에 저장이 안 돼, 몸에. 아침에 먹고 점심때 되면은 다 빠져나가고 없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땀으로 빠져나가고 또 바이러스가 쳐들어오면 걔들하고 싸우느라고 빠져나가고 또 약 같은 거 먹으면은 그거 약의 부작용 때문에 걔들하고 또 싸우느라고 빠져나가고,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또 빠져나가고, 활성산소가 생기면 활성산소 또 싸우느라고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서 얘들은 저장도 안 되고 계속 나가기만 하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물론 더 자주 먹으면 좋지만은 최소한 하루에 3번은 복용을 해줘야 된다. 그것도 병이 다 고쳐졌다고 해서 중지하면은 또다시 암은 재발되는데, 암세포는 완전히 죽지는 않거든. CT상에 안 보여도 절대 완전히 죽지는 않아. 그러고 매일 생기는 게 암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콜라겐이거든. 콜라겐. 이 콜라겐이 없으면은 건강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비타민 C가 없으면 생명체도 탄생도 안 되지만은 비타민 C가 좋다는 것이 뭐 때문이냐? 바로 콜라겐을 합성해주기 때문에. 그 염증도 잡아주고 통증도 잡아주고 다 잡아주는 거야. 그래 얘들을 나는 초고용량 많이 복용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 엄청나게 먹잖아. 지금 이제 몸이 약간 좋아져서 105g씩 비타민 C 105g, 약 300m MSM 105g 좌회전입니다. 이래 먹던 것을 지금은 이제 약간 줄여서 아마도 한 비타민 C 80g, MSM 80g, 콜라겐 5g짜리 하루에 3봉, 이거는 필수적으로 내가 복용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장수한다라는 것은 부족한 물질들을, 영양소를 제대로 보충만 해준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장수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내 생각인데, 지금 이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친구들도 그럼 자네는 얼마나 살 건데 나보고 물어봐. 그럼 내가 120세 그러면 흐흐흐 웃어 전부 다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이야기지. 근데 그거는 서로 장담할 수가 없는 거야. 더군다나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노력이 필요하지.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잖아, 5대 요법. 근데 사람들은 5대 요법을 잘 하다가도 암이 고치지고 나면은 좀 복용하는 것도 간간히 이제 빠져먹고, 운동도 좀 소홀히 하고, 뭐 정신력도 약해지고, 이게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장수한다는 것이 힘든 거지. 이 모든 것을 생활화만 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장수할 수 있다라고 나는 이어서 확신을 해. 우회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지금 나이가 74살인데 친구들이 나한테 궁금증을 가져도 친구들이 다 뭐 하나 둘 다 사망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검증해 줄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사는지 보고 싶으면은 친구들도 건강해져라. 그래서 인간은 충분히 모든 병도 예방할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장수도 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고 꾸준하게 그래야지. 콜라겐이라는 것도 뭐 복용한다고 해서 금방 콜라겐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콜라겐이라는 것이 아주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연골도 재생을 시키고 모든 장기의 기능도 재생시키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쫙 이루어지는 거지 금방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알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